수요일의 코너입니다. 거성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본질은 비속어가 아니라 동맹 폄훼다.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에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던데 대통령실에서 언론사에 이런 공문을 직접 보내서 경위를 따져 묻는 건 이례적인 일이지요? 좀 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 건 사실 MBC 책임이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MBC가 풀 기자였잖아요. 예. 예, 풀 기자가 대통령이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퇴장하는 장면을 예. 찍었는데 거기에 그 들어오는 소리를 그 일종의 그 특종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네네. 뭐 처음에는 이제 엠바고가 걸렸는데 그게 또 묘하게 엠바고 전에 예. 이 야당에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가 이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막을 입혔어. 이 불분명한 소리를 자막을 입힌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 앵커를 해봤습니다만 예. 이 뉴스 앵커는 그 전에 그 뉴스 아이템들을 수없이 쫙 올라오는 걸 가지고 이제 언론을 합니다. 회의에서. 네네. 그래서 킬을 할 걸 킬하고 올릴 걸 올리고 그 이제 순위를 또 순서를 판단을 하고 예, 예. 그리고 팩트 체크를 다 해요. 네네. 이것이 사실이냐 여부. 네. 이 팩트 체크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령 지상파 빅3 방송국에서 적어도 이 뉴스 데스크를 해가 이 게이트를 다 통과를 해가지고 네. 보도가 됐다면 그 팩트 체크가 됐으리라고는 다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MBC가 그런 보도를 했다. 아 그러면 이건 사실이구나. 이 대통령이 국회 땡땡땡들이 뭐 이것도 사실 것이고 네. 그 바이든 쪽팔렸다. 이것도 사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네네네. 팩트 체크는 완벽히 됐을 것이다. 예. 그게 설령 그 방송이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이라 하더라도 네. 그 팩트 체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번 MBC가 보도한 것은 워낙 불분명한 소리를 예. 다른 방송국들도 이 내용이 뭘까 다시 제3, 제4 듣고 의견이 수없이 나뉘는 것을 자기들이 자막까지 입혀서 내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그 정부, 우리 대통령 이걸 그 폄훼를 하고 외교 참사로 몰아가는 네. 그런 방송이 돼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또 MBC는 MBC대로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 이걸 보내면서 의견을 묻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뭐 하는 방송이냐 도대체. 예, 예. 이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것을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것이 방송이 되기 전에 그 야당의 원내대표가 네. 그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하면서 공박 자료로 쓰인 거예요. 예, 예. 엠버가 걸려 있는 것을. 그렇다면 이건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예. 쉽게 말하면 그 정치하고 네. 언론하고 극비리에 결탁을 한 것이 아니냐. 예, 예, 예. 그러면 정언유착으로 보시는 건가요? 정문유착이다. 예.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 제가 보기에도 예. 지금 정문유착이라는 공격을 받아도 네. MBC는 지금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연 네. 대통령이 말한 팩트는 무엇이냐. 네. 그 대통령이 물론 자기가 한 말을 100% 기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예. 적어도 자기의 말버릇이라든가 뭐 그때 무슨 말을 했다라든가 하는 정도는 네. 가장 잘 아는 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일 거란 본인이시죠.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제가 대통령 같으면 나 솔직히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뭐 그게 아침 출근길을 이어도 좋고 뭐 또 다른 기자회견을 열어도 좋고 지금 관심사 같으면 또 다른 기자회견을 여는 게 좋겠죠. 그럼 열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얘기했던 것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방송에서 이런 부분은 오도를 했고 네. 그리고 이런 것은 내 본인만의 전혀 잘못 알려진 거다. 네네네. 내가 미국 의회를 국회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 예, 예.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쪽팔렸다는 식으로 폄하하거나 공격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해명을 할 텐데 지금 윤 대통령은 아침에 네. 도어 스태핑에서 그런 해명조차도 진동치 않게 했습니다.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예. 하셨는데 그럼 대통령실에서도 대응을 좀 대통령께 이런 조언도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대응들이 김은혜 수석이 현지에서 얘기를 했던 것과 또 이재명 부대변인이 나중에 라디오에서 얘기한 것과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래요. 뭐 야당을 향하는 것이었다라고 했다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가 해명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또 좀 전에 MBC에 공문도 보냈고 대통령실은 참모진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거를 좀 풀어 나갔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대통령실은 예. 이게 5월 9일 날 출범하면서부터 예. 서툴다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근데 네. 가장 그것이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예요. 네네네. 낸시 펠로시하고 서울에는 우리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면서 20분 거리에 있으면서 전화로 회담을 했잖아요. 예예. 그때 기자들이 그 홍보수석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국익 때문이냐? 예. 아니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냐 이렇게 네. 물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홍보수석이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국익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예. 이게 이제 전 세계 타진이 되니까 일파만파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서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다. 이번 사례 포함해서. 예, 너무 많이 보여준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예. 이제 팩트가 무엇이냐에 딱 치중을 해가지고 네.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팩트는 이것이었습니다 하고 팩트 폭격부터 정확히 했었어야 됐다. 만약에 네. 팩트가 그럼 MBC가 보도한 것과 거의 비슷했다면 그쪽이었다면 네. 뭐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합니다만은 그랬다면 오히려 진솔하게 사과를 했으면 되겠죠. 네. 그랬으면 파장을 줄였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팩트는 그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1억 불을 내기로 했는데 이 1억 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바로 직전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만드는 영빈관 878억 원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처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1,000억이나 되는 이 돈을 국회가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 예. 이게 쉽게 말하면 미국 쪽에 네네. 우리가 1,000억 낸다고 했는데 네.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취지였지 않느냐. 진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 그 대부분 이 사태를 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뭐 바이든이 국회에서 뭐 거절당 미국 의회에서 거절당하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예. 근데 MBC는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밑에 자막까지 입혀가지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네. 정말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에 해외 순방을 두고 외교 참사다, 국익 훼손이다, 뭐 온갖 소리를 하잖아요. 오늘 이재명 그 대표조차도 이 국회 대표인실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국익을 훼손했다, 외교 참사다 이러는데 책임 묻겠다. 제가 보기로는 외교 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생각이고 예. 외교 참사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다. 예. 이런 생각밖에 안 하게 됩니다. 예. 가령 그 원내대표가 방송도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온갖 소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뭔가 윤석열 정부에게 조문 참사, 네. 외교 참사, 그리고 미국 가서도 이런 바른 실수로 엄청난 외교 참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덤태기를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 우리 국민이 현명하잖아요. 현명하죠. 들으면 알겠죠. 예. 국민의힘이 오늘 그 MBC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회의만을 내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했고요. 여야 얘기 잠깐 듣고 또 바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름부터 제대로 불러야 됩니다. MBC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자막을 조작해서 MBC는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MBC는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에 메일을 보내 의도적으로 외교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외교적인 자해 공갈입니다. MBC가 조작을 하면 민주당은 선동을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외교 참사로 주장하여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입니다. 이제 MBC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우리 국민 모두는 진지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말이 항의 방문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저급한 욕설 진실이 은폐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분풀이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MBC는 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이 사고는 왜 사고는 대통령이 쳐놓고 본연의 책무를 이행한 MBC를 탓합니까?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제격입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다. MBC 민영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재밌는 게 예. 이 팩트가 무엇이냐는 문제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팩트가 무엇이냐는 문제인데 네. 이 상식적으로 이 미국 그 국회가 예. 우리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국회가 이 바이든이 내놓은 안을 안 들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네. 이 얘기를 그 윤 대통령이 했다는 건데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걸 두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MBC를 방문을 하니까 네. MBC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탄압 네. 그리고 방송 장악 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이 뭔지는 MBC 측에서 가장 잘 알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지식인들하면 정직해야 합니다. 예. 이 방송을 MBC가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좀 더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을 하면 정말 방송 장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 탄압이 무엇인지는 MBC 측에서 잘 알 겁니다. 그리고요, 예. 이런 팩트는 결국은 문제가 되면 이제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반대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MBC는 아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을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은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보냈는지 아니면 덤태기를 씌우기 위해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건 취재의 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 상대국의 이 대통령실 네. 그리고 국무부까지 보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취재를 한다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난센스예요. 이게 도대체 언론의 그 취재가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인지 MBC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이 방송 가이드라인이 있고 취재를 하는데 어느 선까지 지켜라는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네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가이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한참 넘었다. 예. 예. 문제 팩트부터 확인을 해야죠. 예. 지금 이 문제는요. 가장 기본되는 가령 우리가 언론 환경에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팩트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예. 지금 그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그 불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정확히 무슨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국민의힘 얘기 가봅니다. 운명의 날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해달라는 여러 가처분 신청 오늘 진행됐고 이 전 대표도 직접 오늘도 나왔습니다. 한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니까 뭐 라면 가격 같은 경우도 15% 가까이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까지 높고 그리고 또 뭐 환율 같은 경우에 1,430원을 넘어섰던데 이게 경제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의아하고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실 지난번에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부지법에서 조금 전에 공지를 했는데요. 이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나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꽤 오래 살펴보는 건가요? 아니 이번에도 이제 가처분 3차, 4차, 5차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 아마 그럴 겁니다. 남부법원은 지난번 처음에 똑같은 재판부잖아요. 처음에 했던 그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 근데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건 그 우리 법조계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예요. 예, 예.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치유가 되지 않는 한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그걸 넘어서서 또 다른 영역. 근데 정당에게 그 주어져야 될 자율권, 네. 그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그 허영 교수가 관련해서 나무란 것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국민의힘에 있는 그 어떤 정당성의 문제, 그걸 가령 전당대회 정당성과 그리고 전국에서 결정되는 정당성, 전국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정당성 이런 것을 그 숫자에 비례해서 크기를 나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정당성의 크기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 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재판부가 시각을 달리한다면 네네. 이번에 가처분 결정은 그 1차 가처분 결정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뭔가 하면 예. 하자가 치유되었으니까 예, 예.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그 최고위에서 뭐 4명이 이탈하면 네. 그 비상 상황으로 한다는 예. 뭐 그렇게 당근까지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아마 그 한 열흘 뒤에 예. 그 결정이 나올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도 기자 앞에 하는 얘기가 경제 얘기도 같이 하죠. 아주 재밌습니다. 네. 이준석 잡으려 하지 말고 네. 환율이랑 물가 잡으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을 조금 비트는 거예요. 나는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런 식의 바로 말한 태도입니다. 화법입니다. 예. 뭔가 자기가 지금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가 일으킨 분란으로 시작은요. 예. 이준석에게서 비롯된 그 이준석의 성상납이라는 파림치 범죄에서 시작된 그 문제예요. 보통의 당 대표 같았으면 네. 다 물러납니다. 과거에 예. 이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다 물러났어요. 예. 그런데 본인이 일으킨 분란으로 인해서 당이 지금 민생에 전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예. 이 삼고 현상에 당이 대책을 제대로 그 강구를 못하고 있고 당이 혼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꾸로 나를 잡기보다는 물가나 환율 잡으려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요. 아주 이건 나쁜 태도입니다. 말하는 걸 빙글 돌려서 하잖아요. 예. 이런 화법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저 젊은 나이에 저런 식의 화법만 늘었느냐. 예. 이러니까 처음에는 귀가 솔깃하다가도 예. 이 이준석 이 전 대표의 말을 곰곰이 더 씹어보면 네. 실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나는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려면요. 이제 전공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예. 옳다고 생각되는 길을 전공을 해야죠. 전공법으로 나가야지 그걸 꾀를 내고 장꾀를 내고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역이용해가지고 네. 뒤를 캐고 이렇게 해서 이겨내려고 하면요. 결국은 그게 뭔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다 그러잖아요. 내가 처음에 한 달 전입니까? 이준석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 네. 이 사건에서 진정한 패자는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전부 다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이제는 신문에 칼럼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준석은 돌아갈 길이 없다. 네. 완전한 패자가 되어버렸다. 예. 뭐 사실상 예. 분당 뭐 창당 뭐 이런 얘기가 아니 나오고. 이준석이 설령 가처분에서 이긴다 한들 지금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 그러면 뭡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이미 쉽게 말하면 돌아갈 다리를 다 불태워 버리는데 네. 그런데도 저런 이유가 뭐겠어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무덤을 본인이 지금 파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네. 왜 저 젊은 나이에 벌써 저렇게까지 때가 묻었는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위재 K님, 이준석의 이기심, 그러니까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인 것 같다 하시고요. 오히려 무명의 유기화학자님, 저걸 이준석이 분란을 일으켰을까라고 하시고요. 위재 K님, 미 연준도 못 잡는 물가와 환율을 다른 나라가 어찌 잡느냐라는 의견도 주시고요. 국힘당도 돌아갈 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이준석도 돌아갈 데가 없지만 국힘당도 돌아갈 데가 없지 않느냐 의견도 주시네요. 자, 추가 징계 얘기도 나옵니다. 뭐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그다음에 제명.
근데 뭐 추가 징계권 다루지 않을 뭐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가처분 신문 결과에 따라서 이 추가 징계 3가지 중에서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탈당 권유나 제명 이 중에서 그렇겠죠. 이번에는 그 가령 당원권 징계 6개월 이상의 그 어떤 징계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네. 당원권 징계보다는 탈당 그 권고나 아니면 제명이 될 텐데 제명은 뭐 의총에서 그 추인을 해야만 하고 탈당 권고 징계를 하게 되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잖아요. 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그 윤리위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윤리위는 가처분 결정과는 상관없이 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말이 도가 너무 넘었어요. 나는 그 양의 머리를 들고 개고기를 팔았다. 이건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을 개고기로 비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뭐 이걸 그냥 뭐 어찌다가 실수한 말로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본인의 머리에 그 가령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잠재의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양고기를 들고 개고기를 팔았다. 가장 그것도 잘 팔았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팔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아까 뭐 앞서 말씀 잠깐 하셨지만 국회 본회의에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처음으로 했는데 뭐 외교 참사 책임 묻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고요. 또 다른 주요 발언들은 있는데 일단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그 좀 전에 외교 참사 책임 묻겠다는 얘기도 하면서 이 얘기만큼 비중 둔 게 기본사회론이었어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에서 기본만 28번, 30번 가까이 말했고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사는 게 기본 삶이고 그걸 국가가 보장해주고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긴 하여튼 큰 한쪽은 이제 외교 참사의 책임, 또 하나는 이제 기본 사회론이었습니다. 이 외교 참사라는 것도 코미디지만은 이 기본 시리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명백한 포퓰리즘이죠. 오늘 연설을 내가 쭉 들어보면서 아까 종부세 누진제를 왜 없애느냐. 종부세 그 말도 한참 웃었는데 이 종부세 전 세계 우리나라만 지금 부과하는 이 징벌적 세금입니다. 이것도 가구별로 조사를 해갖고 뭐 1가구 2주택, 3주택이다. 그래서 징벌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부과는 또 가구별로 하지 않아요. 인별로 부과하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로는 명백히 위헌이라는 생각을 하고 뭐 딴 걸 다 떠나서 지금 기본 시리즈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이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똘똘 뭉쳤잖아요. 친문, 친이가 다 뭉쳤습니다. 똘똘 뭉쳤거든요.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이 각을 세우고 모든 것을 이제 전쟁을 치자는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이게 외교 참사다. 이 조문 참사다. 조문 참사는 무슨 조문 참사? 조문을 받는 영국에서 이 참사가 아니라고 지금 주한 영국 대사관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격에 맞춰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조문 참사다. 무슨 조문 참사?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심지어 뭐 타경민은 이 조문도 왼쪽에 썼다. 이거 갖고 시비를 거르는데 그 코미디죠. 그런데요. 이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사정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검찰 인사도 다 끝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공직선거법은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송치가 돼가 있고 이 기소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으로 이제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온갖 사건에 있어서 소환될 것이고 수사를 벌이고 그리고 기소가 될 것인데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의 그 대표 방탄조끼를 이미 4개나 입었는데 네네. 이 방탄조끼를 4번이나 입은 그 야당 대표인 것을 감안을 해서 수사에 있어서 조금 느슨한 것을 네.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네네. 그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그 대장동만 하더라도 여야 후보가 대선 토론 때 특검을 하기로 합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적폐청산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가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야당에서는 큰일 나잖아요. 네. 이건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극단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뭡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뭐 기소가 되니까 당장 전쟁입니다 하고 보좌진이 그 문자를 보낸 게 네. 그게 다 뭐 의도적으로 드러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겁니다. 전쟁이다. 이제 이왕 이리 된 거 전쟁을 치는 식으로 해야만 자기들이 그나마 살 길이 나온다. 예. 자기의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지금 방탄조끼를 4개나 입었는데도 네. 당장 그 방탄조끼 자체가 예. 이게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수환박법 자체가 첫 번째 금수환박법인데 이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공개 변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한동훈 장관이요. 예, 거기도 나왔지만은 헌재 재판관조차도 얘기를 했어요. 이 위장 탈당하는 거 이런 가장행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민영비 의원이요? 이걸 어떻게 봐야만 되느냐? 의견을 내라. 네. 가장행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한 가장행위로 인해서 만든 법, 금수환박법은 예.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3, 4개월은 어쩌면 우리 한국 정치사에 큰 파란이 일어나는 연말요. 일어나는 예. 그러한 기간이 될 것이다. 그 수사 얘기를 하셔서 말씀인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다음에 대북 관련 업무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예. 구속됐는데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그것도 최측근으로 알려져가 있죠.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사 완전 들어간 거네요. 지금 특히 쌍방울 그룹과 예. 문제는요. 이 예. 쌍방울 그룹이 우리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이건 조폭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말은 늘 지금 나온 얘기잖아요. 네. 이 쌍방울 그룹의 회장은 조폭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으로 도망가 있다. 네. 이 얘기인데 네. 그건 뭐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그래서 이제 변호사 대납을 했다. 그리고 뭐 평화부지사를 했던 이화영을 통한 또 다른 유착이 있다. 네. 이건 사실은 지금까지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변호사비 대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만 드러날 문제입니다만 지금까지 만약에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까지 유착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이 경기도지사를 변호했던 이 변호인단이 대부분 쌍방울에 뭐 사회이사니 뭐니 해서 그런 형식으로 또 다른 돈을 다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돈을.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관료를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변호사비를 교묘하게 돌려서 지급하는 그러한 변호사비 대납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네. 앞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네. 저는 어떻든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특히 이재명 당 대표 그리고 또 이 앞에 정부를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 네네. 그건 이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거기에다가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러한 사건들은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언론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덮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이 전 정부 적폐 청산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앞으로 3, 4개월 동안 적어도 서너 달은 이제 수사가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대립할 것 아니면 지금 야당과 여당이 엄청난 극한적인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올 것이다. 이 의견에 한번 좀 바닐라 S님이요. 조국 지키기 때랑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군. 이재명 지키기 하다가 민주당이 망하지. 그 제가 그런 말이 이재명 당 대표를 선출할 과정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이재명을 그 당 대표에게 너무 치중하다가 이 민주당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건 민주당원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친 이재명 세력과 그리고 친 문재인 이른바 친문 그룹들이 과거에는 선이 딱 어디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합친 거예요. 서로 같은 책이니까 윤석열 정부와 같은 책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두 그 세력이 딱 합쳐서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친 형국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 국민의힘 정당 하나만 두고 보면 지금 이준석과 저런 파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서너 달 우리나라 여의도 정치판은 아주 그 삼국지 이런 것보다 더 재미있는 그 풍경을 보여줄 것이다. 뭐 기대해도 좋다. 이 재밌다는 게 참 씁쓸한 재미일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극한 대립을 할지 연말 한 3개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거성 전원책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